당신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여자라고 느낀 게 언제였나요? 그날 아침, 경기도 의정부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 바깥은 봄비가 내릴 듯 흐린 하늘이었고 실내는 조용했다. 윤정숙 씨는 50세, 나이에 비해 피부가 희고 머릿결이 단정했으며 눈매는 깊고 입술은 도톰했다. 긴 치맛자락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정숙하면서도 알 수 없는 관능을 풍겼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수년간 쌓인 지친 숨결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남편, 박성철 씨는 올해로 60이 넘었다. 병약한 체질에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항상 기침 소리를 달고 살았고 침대에 눕는 일이 일상이었다. 한때는 그녀와 함께 아침을 나누던 남자였지만 이제는 정숙 씨의 수발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넘기는 존재가 되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의 약을 챙긴 뒤 정숙 씨는 거울 앞에 섰다. 흰머리가 몇 가닥 올라온 머리를 쓸어넘기며 중얼거렸다. 여자가 관리를 안 하면 10년 뒤엔 거울 속 얼굴도 몰라보겠지? 그녀는 화장대 서랍에서 미처 쓰지 못한 립스틱을 꺼내 바르려다 멈칫했다. 그 대신 평소보다 차분한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고 작은 핸드백을 들어 올렸다. 오늘은 네일이나 할까? 의정부 전통시장 입구, 그녀가 다니던 단골 네일숍은 조그맣지만 손님이 많기로 유명했다. 특히 그녀 또래의 중년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시에딸. 숍 안에는 이미 5-6명의 여성들이 모여 시끌벅적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아 발을 맡기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때 귀를 스치는 말 한마디. 요즘 내가 한 30대 초반짜리랑 썸 타는데 말이야. 말랐는데 체력이 와우. 주변이 와르르 웃음바다가 되었다. 정숙 씨는 눈을 떴다. 썸 타다도 생소했지만 말랐는데 체력이 좋다. 기본은 돼야지. 같은 은어들이 쏟아졌다. 그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지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소개받은 애는 어땠어? 에이, 걘 별로. 내가 새로 찾은 애는 진짜 알짜야. 말 그대로 고구마. 살짝 딱딱한 게 하하하. 그 순간 네일을 하던 젊은 직원 지은이 그녀의 눈치를 보며 씩 웃었다. 정숙 씨는 참다 못해 물었다. 저기 아가씨. 혹시 고구마니 썸이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은은 한참을 웃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 뭐 썸아운요. 나이차 많이 나는 연하남이랑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냥 연애라기보다는 좀 가볍게. 그리고 고구마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전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남자들의 능력치를 말할 때 그 말에 정숙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니, 저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지은은 조용히 속삭였다. 은근히 많아요. 특히 요즘 온라인 모임 보면 중년 여성의 재발견 같은 커뮤니티가 엄청 많거든요. 다들 혼자 외롭기도 하고. 정숙 씨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기계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현실의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정말 나도 다시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일 수 있을까? 내일을 마친 그녀는 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시장 앞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50대라고 끝난 건 아니야. 나도 여잔데 난 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방치했을까? 그녀는 거울을 꺼내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아직도 그윽한 눈매, 부드러운 곡선, 은은한 입술색. 만약 누군가가 이 얼굴을 예쁘다고 해준다면 나도 아직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바람이 살랑 불었다. 시장에서 흘러온 김밥 냄새와 섞여 오래된 향수 냄새가 가슴 속 어딘가를 스쳤다. 그 순간 윤정숙 씨는 느꼈다. 무언가가 안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다고. 오랫동안 감춰뒀던 여자로서의 자신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윤정숙 씨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온통 회색빛 구름으로 가득했고 동네 골목에는 봄비가 지나간 습기가 남아 있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자 익숙한 기침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다. 컹, 컹, 정수가 왔어? 박성철 씨, 그녀의 남편.
결혼 25년 차, 딸 하나를 함께 키웠고 그 딸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닌다. 하지만 그 남자, 결혼 생활의 절반 이상을 병상에서 보냈다. 만성기관지염, 고혈압, 당뇨, 비염, 이름 붙일 수 있는 병은 다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일까? 그녀의 인생에서 남편은 언제부턴가 환자로 바뀌어버렸다.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압력솥에 물을 붓고 찹쌀과 닭고기를 넣어 닭죽을 만들기 시작했다. 주방에 찜기가 올라가고 김이 뿜어져 나오는 순간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이었다. 휴, 또다시 이런 하루구나. 죽이 완성되자 조심스레 그릇에 담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큰 소리로 불렀다. 성철 씨, 죽 다 됐어요. 나와서 드세요. 아니면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안방에서 걸어 나오는 그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다. 예전엔 탄탄한 어깨를 자랑하던 남자가 이제는 허리가 굽고 발걸음조차 불안정하다. 박성철은 앉으며 중얼거렸다. 고맙네. 요즘은 숨 쉬는 것도 힘들어서. 죽숟가락을 들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숙 씨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그녀는 남편의 옆에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성철 씨는 아파서 그런 거지만 난 그냥 외로워요. 그 한마디가 툭 떨어지자 거실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냥 죽만 뜨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창문을 열어 살랑이는 저녁 공기를 맞았다. 어딘가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지나가는 차의 경적, 짧은 음악 소절이 섞여 있는 봄 저녁.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밤, 침대 위.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런 삶이 정상이긴 한 걸까?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그가 잠이 든 건지, 대꾸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불을 당기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른 건 낮에 네일숍에서 들은 말들이었다. 50대라고 끝이 아냐. 오히려 시작일 수도 있어.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밤새 뒤척였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가로등 빛이 커튼 사이로 살며시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른 시간부터 준비를 했다. 평소와 달리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에 고데기를 살짝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절에 가는 날이니까 정성껏 차려입어도 되겠지. 그날은 음력도 아니었고 특별한 불교 행사가 있는 날도 아니었다.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절에 가자며 약속했던 날이었다. 그녀는 민트색 원피스를 입고 얇은 스카프를 두르고 마당으로 나갔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며 물었다. 어디 가나? 절에. 당신 죽 남겨놨어. 점심은 미가 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혼자 알아서 챙겨. 그래, 다녀오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운 없었고 그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골목길을 걸어 나갔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있었다. 거울을 보며 괜찮다고 말하던 아침의 자신, 그리고 지금 거리 위를 걷고 있는 자신. 어쩌면 오늘 무언가 바뀔지도 몰라. 의정부 외곽에 자리한 천심사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주 찾는 절 중 하나였다. 경내는 한적했고 고요한 종소리가 들려올 때면 마음이 절로 차분해졌다. 윤정숙 씨가 도착했을 때 절 입구엔 이미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급히 인사를 나누고 대웅전으로 향했다. 향냄새가 퍼지고 목탁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는 그 공간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안정감을 줬다.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그와는 반대로 자꾸만 산만해졌다. 절에 와서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왜 자꾸 어제 들은 말들이 떠오를까? 그녀는 눈을 감고 염주를 굴렸지만 머릿속엔 끊임없이 한 인물이 떠올랐다. 바로 그날 아침 집 앞에서 마주친 이강현이라는 청년. 이강현은 동네 친구 정란의 아들로 어릴 적부터 자주 봤던 인물이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경찰 특공대로 일하다가 최근은 지역 경찰로 복귀한 상태였고 건강하고 우직한 인상에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날도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절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 벌써 가셨어요. 혹시 저랑 함께 가시겠어요? 순간 정숙 씨는 흔들렸다. 그저 동네 아들로만 보였던 그가 갑자기 남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 고맙구나. 같이 가자. 대웅전을 나와 경내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시간. 강현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옆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었다. 정숙 씨는 그와 함께 대나무 숲을 걷다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은 잘 지내니? 너 결혼은? 강현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네, 이혼했어요. 작년에. 그래? 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담담했다. 바람났어요. 회사 상사랑. 근데 저만 몰랐죠. 결국 아버지께서 먼저 아시고 말리셨어요. 제가 끝내고 나서야 사정을 들었죠. 그 말을 들은 정숙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에게선 억울함보단 자책과 허무함이 더 크게 묻어났다. 그래도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덤덤해요. 단지 그는 말을 멈췄다. 좀비 어때?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끔 외롭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말하는 거 생각보다 쓸쓸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때렸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나도 그래. 조용히 속삭인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무너뜨렸다. 그 순간 대웅전 종소리가 울렸다.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려 그 소리를 함께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잊고 있던 두 사람이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절에서 나오는 길, 강현이 말했다. 이제 어머님을 모셔다 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택시 타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이왕 나온 김에 바람도 쐴 겸 드라이브 어때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 창밖으로는 봄의 풍경이 흐르고 차 안에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렀다. 정숙 씨는 조용히 운전 중인 강현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갸름한 턱선, 고운 이마, 짙은 속눈썹, 그리고 그 아래에 자리한 외로움이 담긴 눈동자.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은 한 번쯤 안아줘야 할지도 몰라. 스스로도 놀랄 만큼 과감한 생각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날 오후 강현은 정숙 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들어가세요. 혹시 다음에 또 절 가실 때 말씀만 주세요. 같이 가요. 그래, 고마워. 그녀는 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며 혼잣말을 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와 버린 거야? 그날 밤 윤정숙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거실엔 여느 때처럼 남편 박성철 씨의 기침 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졌고 침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난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을까?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을까?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감정, 욕망, 시간, 모든 걸 접어두고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절에서 이강현과 나눈 대화는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깨웠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도 순간의 외로움도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내재되어 있던 나라는 존재의 목소리였다. 나는 아직 여자야.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그녀의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히 비치는 자신의 눈동자, 희미하게 번진 입술, 깊은 목선. 이 얼굴이 낯설지가 않네? 여전히 여자다워. 며칠 후 강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나요?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 주말 오후는 괜찮아. 그녀는 금요일 저녁 거울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손톱을 정리하고 미세한 주름을 커버하는 BB 크림을 얇게 펴 발랐다. 20년 가까이 남편 앞에서는 하지 않았던 일들이었다. 미쳤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갔다. 토요일 오후 정숙 씨는 의정부 시내의 한 작은 카페에 들어섰다. 거기엔 강현이 먼저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캐주얼한 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다. 깔끔한 인상에 왠지 모를 무게감이 더해진 모습. 오셨군요. 역시 잘 어울리세요. 오늘 색깔이 참 봄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너도 오늘 보기 좋구나. 눈이 좀 더 밝아졌네. 그 말에 강현은 웃었고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처음엔 근황을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깊어졌고 어느새 마음의 깊은 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현아, 넌 여전히 믿음직스럽네. 그게 좋아. 정숙 어머님도 따뜻하세요. 나한테 처음으로 괜찮다고 말해준 어른이에요. 전 늘 누군가에게 책임감만 강요받았거든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가만히 이해하려는 무언의 대화 같았다. 그리고 그날 카페를 나설 때 강현이 조심스레 말했다. 잠시만요. 어머님, 그녀가 멈춰져 보자. 강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그녀는 놀라 눈을 떴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혹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대접받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래, 그게 꼭 죄는 아니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립스틱을 닦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베개십에 살짝 묻은 자국을 보며 혼잣말했다. 누구한테 들키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해야겠다. 그녀는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제는 그냥 참고만 사는 인생은 아니라고. 그날 저녁, 윤정숙 씨는 평소처럼 조용히 집안일을 마쳤다. 거실 TV에선 뉴스가 흘러나왔고 주방엔 죽 냄새가 은은히 퍼져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오늘 강연이 잡았던 손 따뜻했지. 그녀는 손을 씻으면서도 자꾸만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건 욕망이 아니라 애틋함이었다. 오히려 위로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다가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입꼬리에 희미하게 남은 립스틱 자국, 눈가의 잔주름, 그리고 조금 빨개진 뺨. 나 아직 여자 맞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말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슬프지 않았다. 다음 날, 딸 민서가 퇴근 후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다. 민서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쪽은 지훈 오빠야. 같이 일하는 선배인데 오늘 밥 같이 먹기로 했어.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반가워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죠. 지훈은 반듯하게 생긴 청년이었다. 예의 바르고 말투도 정중했다. 하지만 그를 보며 정숙 씨는 순간 떠올랐다. 강현, 저런 아이보다 강현은 더 남자다워. 그 생각이 스쳐간 자신에게 정숙 씨는 놀랐다. 그리고 동시에 불안해졌다. 식사 중 남편 성철 씨는 지훈에게 이것저것 물었고 민서는 마치 신이 난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다. 바깥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계속 요동쳤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날 밤, 딸이 방에 들어간 뒤 정숙 씨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다. 봄바람이 부는 조용한 밤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문자를 하나 보냈다. 강연아, 우리 내일 잠깐 볼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곧바로 답장이 왔다. 네? 어머님, 어디든지 달려갈게요. 그녀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다. 이건 마지막일지도 몰라. 다음 날, 두 사람은 작은 호숫가 근처에 제언에서 전리여고 대회의 벤치에서 지행기 커머저먼 다층 벤치에서 마주 앉았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하늘은 한없이 맑았다. 정숙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강현은 기다렸다. 그녀가 입을 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강현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강현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리고 여자란 느낌이 들어. 하지만 이건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알고. 너도 알잖아. 전 어머님한테 감정이 진심이에요. 나도 알아. 그리고 나도 그 마음이 고마워.
하지만 이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일이야. 강현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정숙 씨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넌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분명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누군가가 있을 거야. 내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젠 돌아가? 잠시 침묵.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야 예쁘게 남을 수 있어. 더 깊어지면 다 잃을지도 몰라. 그녀는 돌아섰고 강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한참 멀어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마치 긴 여행을 다녀온 사람처럼 피곤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다. 거울 앞에 앉아 그녀는 천천히 립스틱을 지웠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입술 위의 색이 사라지자 거울 속에 그녀는 예전의 정숙 씨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 눈빛만은 달랐다.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았다. 그 눈빛엔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었다. 오직 한 번은 살아낸 여자의 흔적이 있을 뿐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찾아왔다. 윤정숙 씨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딸 민서의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약을 챙겼다.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은혜의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집안에는 묘하게 따뜻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모든 게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계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계절은 봄? 이강현과 함께 했던 그 짧지만 뜨거웠던 봄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어떤데? 민서는 출근했고 성철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정숙 씨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발을 맞추며 걷다 보면 어느샌가 마음이 가라앉았다. 벤치에 앉아 책을 꺼내려다. 낯익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고개를 들자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이강현이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똑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조금 더 어른스러워졌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이제 이 동네로 다시 발령 나서 자주 볼 수도 있겠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단지 작은 미소만 지었다. 자주 본다고 해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겠지.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가봐야겠구나. 이따가 병원 약 타러 가야 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배워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걸음을 떼기 전 뒤를 돌아보지 않는 채 말했다. 강현아, 그때 너한테 고맙단 말을 못했던 것 같구나.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날 밤 정숙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앨범을 꺼내 펼쳤다. 딸 민서의 어린 시절 사진들, 가족 여행 사진, 그리고 한 장 따로 넣어둔 작은 사진. 그건 강현이 그녀에게 보내준 풍경 사진이었다. 절 앞나무 아래 떨어져 있던 벚꽃잎들, 햇살이 살짝 비치고 잎이들이 흩날리는 모습, 우리가 함께했던 계절.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접어 책갈피에 넣었다. 며칠 후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포장, 경로당 프로그램 진행, 책 읽어주는 시간. 그녀의 삶은 조금씩 바빠졌고 그 바쁨 속에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갔다. 한 달에 한 번 혼자 절에도 갔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향한 타자 피우고 두 눈을 감는 시간. 그때 내가 봄을 살았던 그 순간만은 후회하지 않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용서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민서가 퇴근 후 말없이 다가와 엄마 옆에 앉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물었다. 엄마, 요즘 행복해. 정숙 씨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그 질문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한없이 무거운 의미였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은
좀 더 나를 아는 것 같아. 그럼 됐어. 엄마가 엄마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민서는 그렇게 말하고 엄마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었다. 정숙 씨는 눈을 감고 딸의 온기를 느끼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나는 나였어야 했지. 그리고 비로소 계절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날 밤, 윤정숙 씨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조용히 펜을 들었다. 거기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조각들이 조용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 장에 그녀는 천천히 한 줄을 써 내려갔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나이. 그녀는 창문을 열고 가을 바람을 맞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은은한 풍경 소리. 이 계절은 끝나가는 듯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제 막 다시 피어나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에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눈가에 번진 미소. 그리움인지 설렘인지 모를 감정이 다시 천천히 스며들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의 계절은 다시 시작될지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때 그 감정, 그리고 다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 윤정숙 씨의 이야기는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일 수도, 옆집 아주머니일 수도, 또는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윤정숙의 다음 선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개가 펼쳐질 제2화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